안녕하십니까. 모두교육 손민경입니다. 오늘은 김도균 대표님과 함께 바로 어제 날짜였죠. 22일자로 발표된 2020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날짜로 이제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또 남다른 시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뭐 늘 요맘때쯤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제가 이제 7월 25일 전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이제 내년에 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제 고객들도 계시니까 미리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도움될 만한 것들은 정리해서 또 제가 정보 제공도 하기 때문에 뭐 재밌게 보고 있고요. 뭐 세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네. 이게 세법, 세율 이런 관련해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 중에서 꼭 알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자료를 보고서 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적격 증빙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거래할 때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이제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신용카드 쓰게 되면 신용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잖아요. 그 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회사에서 격리 부서에서 종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그래가지고 막 두 장 찍어서 네네네. 그게 이제 간이 영수증인데 그게 이제 남발되면서 탈세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도를 접대비 한도를 10,000원으로 제한을 걸어놨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 넘어가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만 비용 처리 해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도를 30,000원까지.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 가지고도 뭐 식사하거나 밥을 먹거나 접대를 했을 때 30,000원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번에 개정세법안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간이 영수증으로도 3만 원까지 네. 맞죠? 3만 원까지. 대표님? 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 변경된 게 있을까요? 지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기다려지는 게 연말정산할 때 내가 얼마를 좀 혜택을 볼 거냐. 그래서 신용카드 열심히 쓰시고 체크카드 쓰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개정세법에 나온 건 아니고요. 3월 17일 날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될 때 국회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통과시켜 줬어요. 어떤 게 했냐면 보통 신용카드 연말정산 할 때는 신용카드 공제 비율이 15%였습니다. 15%였는데 코로나가 좀 번지기 시작할 때는 한도를 30%까지 공제 한도 늘려주셨고 그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는 80%까지 늘려주셨어요. 그다음에 8월부터는 다시 이제 과거에 15%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근로자분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그 회계 처리하시는 부서에서 뭐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뭐 국가에서도 공지하시겠지만 그래서 7월까지는 카드 사용량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가 되니까 모르시고 계셨다면 좀 다 챙겨서 연말정산하실 때 좀 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2021년 10월 1일자부터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가 벌써 나온 지 꽤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수익 나신 분도 있고 손해 보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소득세라는 거는 열거주의입니다. 세법에 이런 거는 과세한다라고 이제 열거가 되면 세금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넣으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게 이제 세법의 기본이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서 이번 세법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세율이 20%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그게 기타 소득세가 20%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하셔가지고 소득 보면 좋으신 거니까 한 1억 벌어서
뭐 좀 내면 괜찮죠.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가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소득이 없으면 과세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한 1억 벌었는데 세금을 뭐 한 8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 정도 낸다. 그게 뭐 대단한 그 증세나 과세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과세되지 않다가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안 내다가 낼 일이 가까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세법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과한 세율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과세하지 않던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이 나왔고 내년 10월 1일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표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법 개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어떠한 세율 변동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부자 과세라 보시면 돼요. 네. 부자 과세.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죠. 그동안에는 5억 이상 42% 세율이었는데 이번에 10억 이상 45% 세율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 이상 번다는 거는 사실은 꿈의 소득이죠. 근데 그 소득에 대해서 45%니까 서민들은 사실은 신경 쓸 세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42% 내시다가 10억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3% 정도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3%가 뭐가 문제냐.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던 거 3%더 내는 게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 증세라 그러고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자에 대해서 증세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10억 이상 45%. 그러니까 뭐 근로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년 미만, 그러니까 집을 사서 1년 안에 파시게 되면 40%, 1년 지나서 팔게 되면 그 일반 세율인 6에서 42%, 이렇게 좀 세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1년 만에 집을 파시게 되면 양도 차익의 70%, 그러니까 40% 내던 세금을 70% 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 서민들도 영향이 좀 있죠. 일반 서민들도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샀다가 4억에 팔았어요. 이렇게 차익이 났어요. 뭐 기존에는 4천만 원 내면 되죠. 10%, 40%니까. 근데 이제는 7천만 원 내야 되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집을 편하게 사고 파시는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세율을 내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게 또 세율이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 안에 집을 사서 파는 그런 단기 차익을 내는 그런 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실수요자들은 큰 지장은 없으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동네 미용실이라던가 식당들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이나 달라진 부분 있다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제일 영향 받은 게 동네 상권이죠. 그렇죠. 동네 상권이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부자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식당에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8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과세자, 4,800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간이과세자 중에도 3천만 원 미만은 영세 기업으로 봐서 세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4,800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8천만 원까지 한도로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800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도 10%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한도를 8천만 원까지 좀 높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면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3천만 원 미만의 한도를 4,800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000에서 4,800 사이에서 세금을 내던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제 세금 부가세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영세 기업의 기준을 3,000에서 4,800으로.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그래서 매출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줬던 게
이번 세법 중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좀 세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간이과세자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혜택을 준 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를 하나 더 부과는 시켰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과세 어떤 한도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조금의 숨통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2020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소민경이었습니다.